자, 이번 시간에는 아이랑 수박화채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수박화채에서 아이랑 얘기할 포인트는 바로 기하의 기본인 구체면선점에 대해서 아이랑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이걸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죠. 지금까지 뭐 공갈빵 만들면서 0, 가래떡 만들면서 1, 여러 가지 수, 매작과 만들면서 배웠었죠? 이게 이제 수에 대해서 배웠던 거고요. 그 다음에 사칙연산이 사실은 식이죠, 식. 그리고 포춘 쿠키 만들면서 식이란 복잡한 현상을 단순 간결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맞출 수 있게끔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표현 방식이다. 그래서 식을 배웠어요. 근데 이제 수학의 세 가지 요소가 수와 형, 도형과 식, 표현 방식,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도형이죠, 도형. 이거가 이제 사실은 기하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구체면선점이에요. 그래서 이 구체면선점에 대해서 오늘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우리가 처음에 아이가 뭐라고 하고 시작을 했었죠? 아이가 뭐가 됐다. 신이 됐다 라고 시작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었죠. 이 아이가 이제 신이 되어서 바라본 이 우주는 어떤 형태일까요? 혹시 우주가 어떤 형태라고 알고 계십니까?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 우주 전체는. 만약에 어떤 한 점에서 우리 시작점 할 때 0 있었잖아요. 모든 게 이제 시작이 되고 파생이 됐는데 그게 골고루 이렇게 퍼져 나가서 만물을 형성하게 됐다면 아마 이거는 구의 형태이지 않을까. 지금도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학자는 뭐 타원형이다, 뭐 구에 가깝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 지금은 이렇게 한 점에서 균일하게 퍼져나간 어떤 구의 우주가 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이 우주를 이렇게 쫙 바라보는데, 지구가 이제 뭘로 보일까요? 멀리서 보면 점으로 보이겠죠? 점으로 보이다가 가까이 가보니까 얘가 또 구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구상으로 이렇게 탁 착륙을 했어요. 착륙을 해서 막 돌아다니는 이게 뭘까요, 이제? 면이죠, 면. 면적을 형성하잖아요. 땅에서 돌아다니는 거는 그 경계들을 이으면 이제 면이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막 돌아다녔다. 그러면 이 궤적이 선이 되는 거고, 결국 어디에서 딱 멈추게 됐다. 그러면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아이랑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너가 이제 막 우주를 막 돌아다니다가 지구에 와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단순한 모양으로 이제 표현하면 구체면선점으로 표현이 되고, 반대로 이게 이제 거시에서 미시로 보는 관점이고요. 미시에서 거시로 간다. 그러면은 여기 한 곳에 딱 있다가 막 움직이다가 그 움직이는 것이 사실은 이제 평면상에 일어나는 일이고, 쭉 우주로 다시 날아간다. 그러면 이제 입체적인 공간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점선 면체로 가서 구라는 우주로 이제 나가게 된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수박이 또 어떤 모양이죠? 구 모양이잖아요. 구. 나중에 이제 과일이 왜 다 둥글까라는 주제로 또 기본편, 심화편에서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지금은 이 수박이라는
구 안에 우리가 이제 화체를 만들 거잖아요. 이걸 이렇게 스쿱이든 칼이든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들을 만들 건데, 이 수많은 형태들이 다 결국엔 그 실체들을 단순, 간결, 간단하게 만든 구체면선점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택배 상자? 건물? 고층 건물 같은 거 있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책? 이런 것들의 공통점만 뽑아서 우리 치즈 가래떡 구이하면서 배웠죠. 추상화. 공통적인 특징만 뽑아가지고 간단하게 만들면 이건 뭘까요? 이거는 이렇게 직육면체 혹은 정육면체의 입체가 될 거예요. 책도, 건물도, 택배 상자도. 축구공, 사과, 태양, 이런 것들은 추상화하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이런 구의 모양이 되겠네요. 그쵸? 뭐 맨홀 뚜껑, 원반, 이런 것들은 두께가 있지만 두께를 무시한다면 이제 평면 도형이 원처럼 보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세상 모든 실체들은 다 이렇게 점선면체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입체도 보면은 면이라는 경계들로 입체를 이루고 있고, 경계들이, 이 면은 또 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선이라는 경계. 또 이 선은 이 점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만물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구체면선점. 구체면선점으로 다시 만물을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책에도 나왔지만 뭐 우유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여기 직육면체, 뭐 여기가 삼각기둥, 또 여기가 직육면체,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만물을 아이가 이제 나중에 뭔가를 만들 때 기본적인 요소가 이제 이런 거죠. 우리 파워포인트나 포토샵 보면은 이 도형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다시 만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를 한번 봐볼까요? 우리 휴대폰도 결국에는 입체인데 직육면체라고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 화면만 보면 또 면이 되고, 이 화면에 우리가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할 때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이 궤적이 또 선이 되는 거고, 그때 우리가 어떤 메뉴를 클릭한다, 이렇게 누른다 할 때 거기엔 또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구체면선점으로 단순, 간결,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러면 결국 이런 것들 학교에서 왜 배우는 걸까요? 삼각형, 사각형, 원, 이런 기본 도형들, 정육면체, 구, 이런 것들을 왜 배우는 걸까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배우는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결국에는 이런 기본 도형 형태의 기본 입체 형태들이 가늠하기가 쉬워요. 뭘 가늠하기 쉽냐? 길이나 넓이나 부피. 우리 머그컵을 만든다, 예를 들면 아이한테 머그컵 한번 우리 만들어 볼까 했는데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원기둥의 형태로 만들거나 직육면체의 형태로 만들거나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이렇게 똑같이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게 기본적인 틀, 세상의 실체들을 구성한 하나의 틀이기도 하니까 그렇기도 하고 이 양을 가늠하기가 이제 쉬워요. 우리 이거의 부피 구하는 공식들을 배웠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결국에는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양이 얼마나 들어있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구체면선점의 개념을 알아야 기하를 이해하는 기본 바탕이 되고 세상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복잡한 것들을 이 공통점을 추출한 구체면선점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바로 구체면선점이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이랑 수박 화채를 만들면서 막 여러 모양을 막 만들게 하는 거죠. 이 입체를 만들었는데 이건 뭐야? 그러면 이거 우리 집 아파트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게 구를 좀 만들기가, 이 스쿱을 이용해서 만들기가 쉽지는 않은데 구를 만들어서 이건 공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너가 신인데 이 수박이라는 너만의 우주 안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막 조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 디테일하게. 그래서 이렇게 단순 간결하게 표현해 보면서 세상은 결국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구체면선점으로 표현이 되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이런 기본 도형들은 가늠할 수 있고 똑같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편리함이 있어서라는 거를 아이들이 화채를 만들면서 조금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만들다 보면 저 물건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 것 같아. 만물의 숨은 이치를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택배 박스는 왜 굳이 둥글게 안 만들고 이렇게 튀김면체로 만들까요? 차곡차곡 이제 쌓기 좋겠죠. 컵들은 왜 이렇게 둥글둥글한 형태로 만들까요? 보통 이렇게 이제 도자기 만들 때 회전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하고, 이제 너무 이게 각져 있으면은 여기 깨질 위험이 좀 많겠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모양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구체면선점의 프레임을 아이들이 갖고 있게 되면 세상을 이제 도형으로 막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도형들이 낯설지가 않겠죠? 학교에서 배운 도형들이 내 삶에 존재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게 이제 수박화채에서 아이들과 얘기해 볼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